여러분 안녕하세요. KT입니다. 일주일 만에 끝내는 지텔프 문법 준동사 정리해 볼 거고요. 준동사 부분이 다른 부분들보다 특히 문법 용어가 많아서 전 영어가 좀 어색한데요. 전 기초가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 때문에 겁을 많이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용어들도 좀 정리를 하고 전체적인 지텔프 문법 준동사 개념 정리 전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준동사가 무엇이냐? 우리 준동사는 동사 앞에 준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접두사 준은 어디 어디에 준하다,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에는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준프로다라는 말 들어봤죠. 걔는 뭐 거의 준프로야. 그럼 프로까지는 아니지만 프로만큼 실력이 좋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얘도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와 특성이 굉장히 비슷해 라는 뜻이고, 결국 동사의 파생 형태입니다. 자, 다시 동사의 파생 형태다. 그럼 일단 시작은 동사예요. 먼저 우리 모든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부가 있죠. 근데 이 주어를 뺀 나머지 서술부, 즉 동사 어쩌고 저쩌고는 무엇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다를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치다 라는 서술부를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피아노를 치는 것, 피아노를 치는,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라는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게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에 조금의 변형을 가해서 다른 의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본 뿌리 뜻은 똑같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거, 그거는 똑같은데 피아노를 치다냐, 피아노를 치는 것이냐, 피아노를 치는 이냐,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냐, 이 용도를 조금 바꿔주는 게 동사를 조금 바꾼 준동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뀐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무엇 하는 것, 명사고요. 무엇 하는 형용사고요. 무엇 하기 위해서 부사입니다. 즉 동사 빼고 나머지 거의 다를 포괄하는 게 준동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아이예요. 이것만 조금 바꿔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넣고 싶은데 다 넣을 수 있어.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사실 준동사가 안 쓰이는 문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자주 쓰이고,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초반에 배워요. 영어 문법 배울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우리 단어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쉽다 어렵다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많이 쓰는 거. 원어민들이 이걸 많이 쓴다 그러면 초반에 배우는 쉬운 문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준동사가 우리 쉬운 문법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조금의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데에 쓰인다? 그러면 또 이제 혼동할 가능성도 많다라는 허점이 있겠죠. 자, 어쨌든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데, 그럼 준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play the piano 어떻게 하면 준동사가 되나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술부 전체를 바꾸진 않을 거고요. 이 서술부에서 맨 앞에 있는 동사에만 변형을 좀 가해줄 건데, 그러니까 이름이 준동사겠죠? 첫 번째는 이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동사 앞에 to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서술부, 이 전체 동사 더하기 동사 뒷내용까지 전부 다에 우리는 그 중에 동사에만 약간의 변형을 가해 줄 건데, 첫 번째 동사에 ing를 붙인다. 두 번째 동사 앞에 to를 붙인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준동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애는 ing 붙인 애는 명사, 형용사, 부사 전부 다 쓰이나요? 그렇지 않고요. 얘는 무조건 명사만 쓰여요. 명사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쓰인 애 이름이 동명사예요. 어렵지 않죠? 자,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로만 써 라고 하는 게 동명사고, 자, 동명사라는 뭘로만 쓰인다?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인다. 명사로는 쓰이고 형용사, 부사로는 쓰일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아래 to 붙은 거는요, 얘는
전부 다 쓰여요. 명사도 쓰이고 형용사도 쓰이고 부사도 쓰여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부정사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 부정사는 무엇이든 다 쓰일 수 있다 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뭐 투부정사라고도 하고 부정사라고도 하는데 부정사는 투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종류의 부정사가 있나요? 라는 의문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때 중요한 거, 이 부정사 투는 뒤에 뭐가 들어가요?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I go to school 할 때 그 to랑은 다르죠. 그 to school은 뒤에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 to는 또 전치사라고 불러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뒤에 또 전치사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잠시 여기에 to는 부정사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어렵지 않죠? 서술부에 동사 부분에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이는 건 명사로만 기능할 수 있어서 동명사라고 부르고 앞에 to를 붙인 건 뭐든 다 될 수 있어서 정해지지 않는 부정사라고 부른다. 선생님, 저는 영어 좀 아는데요. ing가 명사 꾸미는 형용사도 되던데요. 걔는 분사라고 해서 동명사랑 전혀 다른 거고 이 지텔프 문법 준동사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잠시 머릿속에서 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준동사의 개념 정리였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준동사 뭐뭐 있다? ing 형태, 투부정사 형태 두 개 있다. 그럼 문제는 둘 중에 뭐가 이 빈칸에 들어가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ing 정답, 투부정사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바로 지텔프 문법의 준동사입니다. 26문제 중에 총 6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 6문제도 우리 지텔프 문법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정형화, 패턴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 패턴, 숫자 맞추기 하실 수 있는 ing 정답이 3개가 나오고요. 투부정사 정답이 3개가 나옵니다. 선택지 보면 언제나 항상 ing가 2개, 투부정사가 2개 들어있을 텐데요. have, pp 들어있는 having played, have, pp 들어있는 to have played. 절대로 정답이 안 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소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는 준동사의 시제 관련된 부분인데 정말 착하게도 지텔프 문법 준동사에서는 시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동사 시제에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have, pp 다 지우고 남은 것 중에 동명사 정답이냐 투부정사 정답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이 중에 ing 정답 되는 문제가 3문제, 투부정사 정답 되는 문제가 3문제.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빈칸에만 분홍색 테두리를 넣어둔 게 아니라 전체 서술부에 넣어뒀어요. 이거 전체가 하나의 준동사 덩어리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문제 패턴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내용이 play the piano였기 때문에 playing the piano가 되느냐, to play the piano가 되느냐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떨 때 플레잉이 정답이 되고 어떨 때 투플레이가 정답이 되는지 5가지 출제 패턴 살펴볼 건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문법 순서대로 제가 넣어뒀는데 이 영상에서는 출제율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5개의 문제 패턴 중에 어떤 패턴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린 어디를 볼 거냐면 이 준동사 덩어리의 앞에 있는 단어, 즉 다행히도 우리 준동사 덩어리의 맨 앞 동사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빈칸의 앞 단어를 볼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 준동사 덩어리의 뒤쪽이 문제의 힌트로 등장하는 문제는 아예 없나요? 있긴 한데 자주 나오지 않고요. 그건 이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즉 진짜 이 빈칸이 문장의 시작인 경우가 바로 이 뒤쪽을 봐야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99% 빈칸 앞에 단어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우리의 문제풀이 가장 큰 힌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9페이지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를 물어보는 이 준동사 패턴은 ZF 준동사 총 6문제 중에서 적게 나올 때는 3문제,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 나옵니다. 6문제요? 맞아요. 이걸로만 전부 다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출제율이 높고 거의 이게 안 나오는 GTF 문법은 없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 빈칸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려면 빈칸 앞에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타동사가 들어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즉 명사 형태가 들어가는 자리에 빈칸이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배웠던 거 기억해 봅시다. 우리 명사는 동명사, 부정사, 명사 되는 거 누구예요? 둘 다 된다고 했죠. 동사 원형에 ing 붙인 동명사도 명사로 역할을 하고 동사 앞에 to를 붙인 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사 둘 다 되면 얘도 둘 다 정답이 되겠는데요? 물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테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 타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 그리고 그 목적어가 준동사일 때 동명사 형태를 받는지 부정사 형태를 받는지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동사는 뒤에 준동사 받을 때 동명사 받더라. 이 동사는 뒤에 준동사 받을 때 부정사 받더라. 라고 정해져 있는 문법 사항을 외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래 예시 있습니다. 나는 원해 피아노 치는 것을. 나는 주어고요. 원해 동사죠. 목적어 뭐예요? 피아노 치는 것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준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피아노 치다 라는 플레이 더 피아노에서 피아노 치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to play가 들어가거나 playing이 들어가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정답이 되느냐? 뭐가 결정해준다? 앞에 있는 동사, 이 want라는 타동사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느냐, 동명사를 목적어로 받느냐 정해진 규칙이 있고 want는 항상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받는다는 그 규칙 때문에 정답이 to play가 됩니다. 왜요? 이유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자, 마찬가지로요. 그 시간은 포함해 피아노 치는 것을 주어 그 시간이고요. 포함해 동사고요. 그 뒤에 있는 목적어 피아노 치다 아니고 피아노 치는 것이라는 명사가 들어갔죠.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to play나 playing 둘 다 명사 가능한데 라고 넣고 싶겠지만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구냐? include, 포함하다라는 뜻인데 얘는 목적어로 ing를 받아 동명사만 목적어로 받는 애야 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을 playing 넣어주셔야 돼요. 좌절스럽지만 이해는 되시죠? 자, 빈칸 앞에 타동사가 들어있는 경우 그 타동사는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받는 동사인지 목적어로 ing를 받는 동사인지 내가 시험장 가기 전에 미리 암기를 해두어야 하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 텐데 그 암기했던 걸 가지고 want는 뒤에 to 부정사네 to play 정답 include는 뒤에 동명사네 플레잉 정답이라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교재의 69페이지, 70페이지에 지금까지 출제됐었던 모든 짝꿍 동사들 정리되어 있고요. 걔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가장 많이 외워야 될 게 있는 게 바로 준동사예요. 그래서 뭐야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GTF 문법에서 이게 제일 외울 게 많은 파트구나. 근데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푼다. 이거 3개에서 6개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별표가 하나 더 있죠. 첫 번째 별표는 우리 동사 외워야 된다. 짝꿍 동사. 두 번째 별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와서 채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냥 빈칸 앞에 타동사 이거 외워서 푸는 거구나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출제가 자주 안 되는데 그냥 연달아서 설명하기 좋아서 좀 먼저 가져왔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가 무슨 뜻이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언제나 항상 명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명사 자리가 준동사로 나오는 거예요. 즉 앞에 봤더니 빈칸 앞에 전치사 들어있다. 전치사 뭐뭐 있어요? at, of, by, to, for 등등등등 얘네들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정답이 ing가 됩니다. 선생님, 아까는 명사가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하니까 외워서 풀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기쁜 소식. 아까는 슬픈 소식 같았는데 이제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아까 투부정사 볼 때 뭐 주의하자고 했어요?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 애다. 똑같이 생긴 to 중에 뭐 있다? 전치사 to가 있다. 그래서 얘가 전치사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to 부정사를 넣지 않습니다. 와,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전치사 나오면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의 준동사는 무조건 동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관심이 있어. I am interested. 그리고 나서 어디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할 때 전치사 in 쓰죠. 빈칸 앞에 전치사 in 있네. 그럼 무조건 ing. playing 정답 될 거고요. He succeeded. 그는 성공했습니다. 무엇 함으로써 by라는 전치사 쓰죠. 전치사 바로 뒤에 빈칸. 다시 말해서 빈칸 바로 앞에 전치사. 그럼 무조건 ing. playing 정답이 될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출제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뒤 빈칸이라고 적어뒀어요. 제가 앞에 건 전부 다 문법 사항을 적어뒀거든요. 첫 번째 거 동사의 목적어. 즉 뭐냐면 빈칸 앞에 타동사 있는 경우. 전치사의 목적어. 즉 빈칸 앞에 전치사 있는 경우 둘 다 명사를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거였는데 얘는 왜 명사 뒤 빈칸이냐? 얘가 명사 뒤 빈칸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정답이 항상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빈칸 앞 명사 다시 말해서 명사 뒤 빈칸 있는 경우는 투부정사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준동사는 서술부, 즉 동사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꿔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동명사의 경우에는 셋 중에 명사 역할만 할 수 있고 부정사의 경우에는 세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명사 뒤에 빈칸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 끝나서 그 뒤에 부사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됐든 동명사 이 역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사적 역할이 가능한, 형용사적 역할이 가능한 투부정사만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빈칸 앞에 명사인 더 피아노 있어요. 그러면 얘는 투부정사 넣어주시면 되죠. 어떤 애냐면 나는 원해 피아노를 이라는 목적어 들어있고요. 근데 어떤 피아노? 칠 피아노라고 피아노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나는 원해 피아노를, 그가 칠 피아노를. 그래서 앞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원해 피아노를 까지 목적어 나왔고요. 근데 어떤 피아노냐면 그냥 칠 피아노가 필요가 아니라 그가 칠 피아노라는 이 부정사의 주어가 나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항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는 for 더하기 목적격을 쓰기 때문에 목적격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피아노를 꾸민다? 몰라도 상관없어.
빈칸 앞에 명사 있네. 그러면 to 부정사 정답 넣어주시면 됩니다.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for 목적격을 쓸 텐데 이 목적격도 항상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얘가 꾸며주는 명사가 있든 얘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든 상관없이 항상 빈칸 앞에 명사 있으면 걔는 to 부정사 정답이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의 부사 자리입니다. 우리 부사는 뭘 뜻하죠? 보통 무엇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되는 아이고 문장이 다 끝나고 거기에 부연 설명 붙여주는 애예요. 그래서 앞에 완벽한 문장이 있다 라고 하면 to play가 정답이 되겠죠. 우리 아까 했던 거 다시 리마인드. 동사가 뭐 된다? 명사, 형용사, 부사 될 텐데 명사 될 수 있는 것만 동명사, 부정사고 나머지는 부정사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사 물어보는 문제는 당연히 to 부정사가 정답이겠지. 자, 그럼 얘가 완벽한 문장인 거 어떻게 아나요? 문장의 부사 자리인 거 어떻게 아나요? 자, 주의. 자, 빈칸 앞에 명사가 있다. 대부분의 문장은 목적어로 끝나요. 그래서 빈칸 앞에 명사 있네?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명사 뒤 빈칸 부정사 정답. 으로 접근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자, 그리고 진짜 주의해야 할 건 이거. 우리 완벽한 문장의 형태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도 있겠지만 뭐도 있냐면 수동태 문장도 있어요. 자, 수동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I play the piano라는 문장이 있어요. 원래는 나는 친다 피아노를이죠. 근데 여기서 주어 누가 쳤는지 상관없어. 피아노가 중요해 라고 하면 피아노를 앞으로 빼줄 수 있습니다. The piano가 주어가 되고요. 피아노는 그러면 동사 친다? 아니죠. 쳐진다 라고 수동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수동 형태가 바로 BPP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한 단어가 아니라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로 두 단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동사가 변했다면 우리 아까 목적어 어디 갔어요? 더 피아노. 주어 됐죠. 피아노는 이라고. 목적어가 사라집니다. 이대로 문장 끝이에요. 그럼 문장 끝났으니까 부사 자리. to play가 정답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빈칸 앞에 동사 있네? No.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까 별표 강조 여기 다시 올 거라고 했었죠. 빈칸 앞에 있는 동사 한 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동사 덩어리 동그라미 묶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로 묶어줘야 BPP인지 아니면 BPP가 없는 그냥 타동사인지 구분이 가능해요. 자, 다시 밑에 예문 보면 빈칸 앞에 동사 뭐밖에 없어요? want밖에 없어요. 빈칸 앞에 동사 뭐밖에 없어요? include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확실히 동사의 목적어 자리 물어보는 타동사 뒤 빈칸이고 외웠던 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빈칸 앞에 봤더니 동사가 required was 이거 was required가 동사네. 얘는 BPP 형태네. BPP 뒤에는 to 부정사가 정답이다. 왜? BPP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다시 말해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부사 자리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to 부정사 정답이다. 아, 슬슬 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만 기억하자. BPP 뒤에는 to 부정사 정답. 명사 뒤에는 to 부정사 정답.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동사에 덩어리 동그라미 쳐주는 거 잊지 말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준동사 문제 99%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동사의 목적어 자리 물어보는 빈칸 앞에 타동사. 얘는 어떻게 푼다? 외웠던 거 꺼내서 푼다.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거 두 가지. 빈칸 앞에 명사 있다. 그러면 정답 to 부정사. 그리고 빈칸 앞에 BPP 있다. 그러면 to 부정사 정답.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자주 나오고 마지막 하나 남았죠. 저희 가장 처음에 교재에 들어있는 문장의 주어 자리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고 문장의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언제 출제가 될 거냐면 앞에 아무것도 없이 문장 끝나고 이 빈칸이 문장의 첫 단어일 때가 바로 문장의 주어 자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문장 시작이 빈칸인데 빈칸 앞에 명사인지 타동사인지 BPP인지 봐야 되는데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주어 자리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거 무조건 주어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부사가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나는 간다 학교에 라고 문장을 쓸 수 있고요. 피아노를 치는 것은 이라는 주어 그리고 즐겁다 이렇게 서술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문장 첫 빈칸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럼 주어인지 부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때가 유일하게 여기 있는 뒷부분을 보셔야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빈칸 바로 뒤에는 뭐 있어요? 우리의 준동사 나머지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준동사인지를 묶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묶이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고 왜? 이걸 묶어봤는데 뒤에 동사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주어가 되겠지. 근데 묶어봤는데 이 뒤에 주어가 또 나와.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부사가 되겠지.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묶으면 정확하게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묶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 안에 있는 이 동사와 이 뒤에 어디까지가 준동사 덩어리인지 묶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플레이가 동사네. 플레이 더 피아노까지가 한 덩어리겠구나. 그러면 얘를 묶어주시고요. 묶어보면 첫 번째 요렇게 묶이겠죠. 두 번째 요렇게 묶일 거예요. 자, 봤더니 그 뒤에 왼쪽에 있는 문장들에는 동사가 들어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주어 자리겠구나. 오른쪽 문장 봤더니 뒤에 주어가 나와요. 그렇다면 얘는 새로운 문장 앞에 부사 자리겠구나. 부사 자리면 문제 너무 쉬워지죠. to play. 왜? 동명사는 부사 역할을 못하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 라는 to play가 정답이 될 거고요. 자, 주어 자리를 물어보는 빈칸이라면 동명사가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주어는 명사 자리 아닌가요? 근데 명사는 ing도 가능하고 to 부정사도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둘 다 문법상 틀린 문법은 아닌데요. to 부정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to 부정사는 이 길어진 주어를 it이라는 가주어로 대체하고 뒤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to play the piano is fun 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it is fun 가주어 그리고 진주어 to play the piano 요렇게 문장이 변합니다. 그래서 지텔프 준동사 문제에서는 주어 물어본다? 그러면 playing the piano 라고 하는 동명사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이거 자주 나온다, 자주 안 나온다? 자주 안 나온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될 거고 이때 준동사 덩어리, 즉 이 서술부를 제대로 묶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걸 묶어줘야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동사인지 아니면 주어인지가 판단이 될 거고 만약에 동사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i는 주어가 되어야 하니까 ing 정답. 만약에 뒤에 주어가 나왔다. 그럼 앞에 있는 애는 부사가 되어야 하니까 to 부정사 정답. 선생님 저 문장에 주어 자리 찾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 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지텔프 문법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자, 정리하면서 마지막 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ay the piano 라고 하는 서술부에서 동사 부분에 아주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 다른 품사들로 쓸 수 있는데 ing를 붙여서 동명사로 바꾸는 경우 명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to를 붙여서 부정사로 바꾼 경우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빈칸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때 어떤 자리냐, 얘가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를 보기 위해서 이 준동사 덩어리의 앞부분에 문장 구조 힌트가 대부분 나온다. 빈칸 앞을 봤을 때 만약에 타동사다. 이때 그냥 동사 하나 띡 보고 고르는 거 아니라고 했죠. 동사 제대로 동그라미 전체 다 치고 BPP가 아니라면 이거 타동사네.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 ing 받는 ng, 투부정사 받는 ng 암기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빈칸 앞에 전치사가 있네. 동명사 정답. 빈칸 앞에 명사가 있네. 투부정사 정답. 빈칸 앞에 완벽한 문장, 특히 BPP 형태 있네. 투부정사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앞에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둘 중에 정답 골라주시는 거고요. 빈칸 앞에 아무것도 없고 문장 자체가 빈칸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준동사 덩어리를 잘 묶어준 뒤에 이 뒤에 새로운 주어가 나오네. 그렇다면 이 준동사 덩어리는 부사가 될 테니까 투부정사 정답. 준동사 덩어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네. 그럼 앞에 있는 준동사 덩어리는 주어가 될 테니까 ing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GTLF 문법엔 마지막 배려가 있다고 했죠. 어떤 배려냐면 바로 숫자 맞추기 3 더하기 3입니다. 총 6문제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열심히 다 풀어서 5문제가 됐어. 근데 마지막 한 문제 도저히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는 이 3 더하기 3, ing 정답이 3개, 투부정사 정답이 3개라는 법칙 이용하셔서 헷갈리는 문제 3개 채워주면 되겠죠. 만약에 5문제를 다 풀었는데 ing가 3개 나왔고 투부정사가 2개 나왔어. 그러면 내가 헷갈리는 그 한 문제 정답은 투부정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안 나오는 어려운 유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숫자 맞추기를 통해서 정답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출제 비율이 가장 높은 타동사의 목적어 물어보는 문제. 빈칸 바로 앞에 타동사 있는 경우 암기해서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얘를 제대로 잘 외워 가셔야 그나마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나와도 숫자 맞추기 추론이 가능하다. 최대한 많이 외워가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다행히도 어차피 막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없고 기출됐었던 단어들 중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기 싸움인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랙티스 스텝 1, 2 풀러가시기 전에 꼭 이 단어들 우리 교재 69, 70페이지에 있는 애들 암기한 후에 문제 푸셨으면 좋겠고 제가 네이버 카페, KTGTLF 네이버 카페에도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기출 준동사 세트들 전부 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KTGTLF에 문법 파트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법 폴더가 있을 텐데 이 폴더 안에 준동사 정리 그 글 참고하셔서 잘 외우신 후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GTLF 졸업을 응원합니다.